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1탄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화공직 7급 서울시 전달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국가직하고 서울시는 수준 똑같죠? 똑같고, 이제 문제, 뭐 국가직의 출제위원회로 가신 분이 그 해 서울시로는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유사하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죠. 어찌됐든 수준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변리사 반응공학하고 25년도에는 폐기됐지만 화공직 5급 기술고시 반응공학하고 수준이 똑같은 거랑 같아요. 자, 봅시다. 1번 물질 전달 및 확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문제 출제 유형이 이제 열 전달하고 운동량 전달, 즉 유체역학 쪽이 좀 많이 나왔다면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물질 전달 쪽으로 약간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눈치 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한데, 요거 조금 펜이 얇은 건데 잘 안 보이면, 만약에 잘 안 보이면 네이버 카페 화공 PD야나 네이버 밴드 화공 PD야에서 개인톡 주세요. 한번 얇은 걸 해볼게요. 1번 물질 전달 및 확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물질 전달은 우리가 크게 뭐예요? 확산과 대류 이렇게 나누죠. 1번 물질의 확산은 개에 존재하는 물질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맞고요. 2번 액체의 확산 계수는 같은 종류의 고체 확산 계수와 비슷한 값을 가진다. 너무 쉽다. 정답 2번이죠. 선생님 굳이 안 쓸게요. 네, 써볼까요? 2번 보면 이거 D라고도 쓰는데 AB라고 써야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죠. 그래서 이게 기체, 이거 너무 잘 아는 거니까. 그 다음 액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정성적으로 고체. 그래서 너무 쉬웠다. 1번 문제. 3번 물질의 확산은 온도가 증가하면 빨라진다. 뜨거워하고 많이 움직이니까 많이 부딪히겠죠. 부딪히는 게 아니고 확산, 많이 이동하겠죠. 당연한 거고. 4번 액체상 물질의 확산 계수는 점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죠? 액체는 점도가 증가하면 뭐야? 더 끈적끈적해지죠.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끈적끈적해지면 확산이 많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정량적인 아니 정성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죠?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복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열 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 그 중에 복사를 냈네요. 옳지 않은 거예요. 계속 아는 거를 내고 있어요. 1번도 그렇고. 2번 매질이 없어도 전자기파 형태로 열을 전달할 수 있다. 그죠? 복사는 뭐예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죠. 그래서 태양빛이 지구에 오는 거랑 똑같죠. 지구 우주에는 매질이 없잖아요. 2번 흑체는 입사하는 모든 전자기 복사를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다. 그래서 흑체에 대한 정의를 써놨죠. 입사하는 모든 전자기 복사를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다. 맞고요. 쌤이 이론은 다 정리해놨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안 쓸게요. 중요한 것만 쓸게요. 3번 흑체는 온도에 반비례하는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만 방출한다. 뭔가 이상하죠, 그죠? 온도에 반비례하는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만 방출한다. 그래서 말도 되지도 않는 거를 출제했으니까 2번도 거저 주는 거죠. 정답 3번이고, 4번 흑체의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시대판 볼츠만 법칙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다음에라도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우리는 기출문제를 마스터함과 더불어 그 주위에서 또 출제위원이 늘 내는 거죠. 뭐든지 한번 출제됐으면 그 주위에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쌤이
정리해놨는데 뭐 1번 매질이 있으면 열 전달에 매질이 있으면 뭐야? 열 전달에 이제 방해가 되죠. 복사는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2번에 셈은 R로 별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맥케이브나 웰트책은 이렇게 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반사율, 알파 흡수율, 어드소션 할 때 그 흡수율, 그다음에 투과율 이게 1. 뭐 이거 다 알 테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많이 써놨는데 생략하고 3번에 흑채는 뭐예요? 요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틀릴 가능성이 쉬워요. 흑채는 완전한 흡수체. 이 말까지 하면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죠 했을 거예요. 근데 또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 완전한 흡수체이면서 또 완전한 복사체예요. 그런 거. 그래서 웰트에서 요즘은 70% 낸다면 맥케이브 책에서 한 30% 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사지선다에서 좀 나오는데 어찌됐든 완전한 복사체 100% 복사시킨다는 거죠.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써놨어요. 그래서 완전한 흡수체는 이제 판사하면 오래 걸리니까 말로 해볼게요. 입사하는 모든 복사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반사는 그냥 반사되는 거. 어떤 거예요? 반사. 이거죠, 이거. 이건 투과고, 이거는 흡수고. 반사면 감마가 좋은데, 이걸 쓰더라고요. 이거 반사. 그래서 반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요 완전한 흡수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0, 이게 0이죠. 흡수니까 이게 0, 이게 0. 다시 말해서 요 말은 알파가 1. 즉 로와 타우가 0인 거죠. 그리고 완전한 복사체, 요거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말을 꺼냈는데, 복사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모든 파장에서 일어나는 이상적인 물체.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흑체라면, 블랙바디 흑체라면 어떤 복사가 오면 다 흡수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요 의미고, 엔드 완전한 복사체라는 건 얘가 만약에 복사를 한다면 또 100% 이렇게 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텐셜 에너지를, 잠재적 에너지를 다 완벽하게 복사해낸다. 그래서 요 말 나오면 여러분들 아니야 하고 오해하실 텐데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쌤이 주저주저 써놨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왜냐면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자, 그래서 Q분의 A라고 보통 쓰죠. 그래서 히트 플럭스인데, 그래서 뭐 스몰 B 써도 되고 라지 B 써도 되는데 여기 하참자 B를 써서 B를 쓰면 뭐예요? 블랙바디의 흑체의 히트 플럭스인 거죠. 그래서 케이블 책에는 W를 쓰죠. 이 W가 A분의 Q예요. 근데 흑체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 것 뿐이고, 이퀄 시그마 T의 사선. 요게 흑체의 뭐예요? 에너지 방사 속도죠. 요거 굳이 말로 하면 에너지 방사 또는 복사 다 같은 말이에요. 요거 속도고 히트 플럭스인데, 만약에 흑체가 아니라면 뭐예요? 여기 요렇게 요 위에 들어가죠. 요거 그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흑체일 때는 오메가 T의 사선. 그래서 이게 바로 스테판 볼츠만 법칙. 이렇게 그죠? 스테판 볼츠만 법칙. 즉 다른 말로는 흑체, 잘 나와야 될 텐데 얇아서 흑체 복사 법칙. 더 설명할 것도 있는데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 아시죠? 플랑크 법칙을 적분하면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 되고 플랑크 법칙을 미분하면 B인의 변이 법칙이 되죠. 이거 하나만 합시다. 그냥 넘어가려니까 아쉽다. 플랑크 법칙 우리 있죠? 이것도 사지선다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적분하면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고 이거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V인의 변이 법칙. 변이 법칙. 그래서 이게 사지선다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합시다. 비례 법칙도 쌤이 써놨는데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이 문제에 너무 출제위원이 너무 고민을 안 했나 봐요. 3번 너무 이상하게 돼서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유체의 전단 유동이 가해졌을 때 시어 스트레스, 전단 응력을 세로축으로,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타우 이코르 우리말로는 전단 응력, 즉 시어 찢어진다 해서 시어 스트레스 이렇게 표시하죠. 다음 안 한 거고, 그 다음 가로축은 전단율, 즉 du dy. 그래서 전단율, 그래서 shear rate. 그래서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예요. 뉴턴 유체 원점을 지나죠. 기울기가 뮤죠. 그래서 타우는 뮤 dy du. 뉴턴. 그래서 영어로는 뉴턴이 아니고 뉴턴이언, 형용사형 쓰죠. 뉴턴이언 플루이드. 그래서 우리말로는 뉴턴 유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1번 뉴턴 유체는 원점을 지난다. 다 아는 거예요. 점수 주려고 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팽창성 유체, dilatant fluid는 전단율이 작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전단율이 클 때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크다. 틀렸죠? 그죠? 이거 바로 그냥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대문자로 쓸게요. dilatant fluid. 이렇게 그리면 pseudo 짝대기 pseudo plastic fluid. 그래서 팽창성 유체, 유사 가소성 유체. 그래서 이 기울기 보시면 돼요. 이 기울기가 뭐예요? 가파라지죠. 즉 전단율이 커짐에 따라 기울기가 커지잖아. 이거는 반대로 작아지죠, 기울기가. 근데 이 기울기는 맥케이브 책에도 뭐 적어놨지만은 그냥 겉보기 밀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팽창성 유체가 아니고 슈더 플라스틱 플루이드, 유사 가소성 유체고요. 그 다음에 3번 유사 가소성 유체는 위로 볼록한, 맞게 나왔죠. 그 다음 빙햄 소성, 즉 빙햄 플라스틱 또는 빙햄 플루이드, 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빙햄 그냥 플루이드, 빙햄 유체.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항복점이죠. 여기까지 힘 변화 없다가 여기서부터 쫙 변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4번 빙햄 소성 유체의 경우 항복 응력. 그래서 이 지점은 yield stress, 즉 항복 응력 또는 항복점, 그죠? 그래서 항복 응력만큼의 절편을 갖는 직선 형태다. 절편을 갖고, 그죠? 뭐 기울기는 당연히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고 실제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뭐예요? 선생님 뭐 써놓긴 써놨는데 늘 시험에 이거 말고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영향을 받는 거 뭐예요? 선생님 어디 적어놨는데 그 뭐야 틱소트로픽하고
또 하나 더 있죠. 선생님 여기 적어놨는데 못 찾겠다. 하여튼 타임, 시간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 해서 그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그죠? 점수 주려고 낸 거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래프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시험 내죠. 그래서 그래프 마스터해야 되는데 전단율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뭐다? 뮤, 즉 점도는 일정하다. 이게 의미한 건 뭐예요? 뉴턴 유체죠. 뉴턴 유체는 전단율에 상관없이 늘 기울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쉬운 거라서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 틱소트로피 또 레오패틱 레오패틱 그 두 가지 시험을 잘 내죠.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이제 하이라이트가 6번 문제 뭐 4번하고 5번은 나중에 풀고요. 6번 문제가 하이라이트인데 그 우리 맥케이브 책에 웰티 책은 단위 조작 개념이 약하고 단위 조작 개념이 강한 그냥 웰티 책에서 아니죠 맥케이브 책에서 시험 내죠. 또는 뭐 격가지로 진코프리스 인도 학자가 쓴 책이 또 옛날에 많이 단위 조작으로 판매되고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뭐 네이버 밴드 학원 PD에서도 소개했지만은 단위 조작하면 맥케이브 책과 진코프리스 그 다음에 분리공정 쪽 해서 시더 책 이렇게 해서 출제위원들이 많이 해요. 근데 웬만하면 맥케이브 책에서 거의 90%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6번에 constant moral 등몰 인류 constant moral overflow 그거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형에서도 자주 내죠. 등몰 그 일정 몰 인류 그게 6번과 관련된 건데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출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해설하기 전에 6번 여러분들 폰천 사발이법 알죠? 원래 실제 필드에서는 맥케이브 실내법을 쓰기 때문에 계속 맥케이브 실내법 문제 내는데 폰천 사발이법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폰천 사발이법 간단하게라도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자, 6번이 조금 설명할 게 많아서 한번 거창하게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6번 이성분계 바이너리 두 성분의 정류를 위한 정류탑 설계 맥케이브 실라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맥케이브 두 분 다 사람 이름인 건 알죠? 맥케이브 실라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류부, enriching section과 탈거부, stripping section에 대한 조작선, operation line을 각각이에요. 단일한 직선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정류부와 뭐예요? 탈거부의 조작선,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오퍼레이팅 라인 조작선을 이거 식 두 개 틀리죠 서로. 그래서 각각 직선으로 만들기 위한 직선으로 곡선이 아닌 가정을 해당되는 거에서 2차 필기에 늘 2차 실기 필답 2차 필기 객관식에 나오지만 필답에서 늘 나오죠. 근데 그거 막 여러분들 막 이해도 없이 막 쓰는 경우 많잖아요. 그냥 외운 대로. 근데 이참에 한번 마스터해 봅시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여기서도 틀린 거를 물었어요. 그리고 각 단에서 액체 및 기체 유량과 조성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질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V나 L이 있으면 질량 유량이 아니라 무슨 유량이다?
몰 유량이다. 몰로 해야지만 문제가 간단하죠. 분자량이 A와 B 두 성분이 있으면 분자량이 틀리기 때문에 복잡해. 그래서 출제위원도 몰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요거 직선으로 하기 위해서 참고로 정류구는 뭐예요? 회수부. 회수부가 아니지. 정류구는 회수부가 아니죠. 동의어 뭘 쓰죠? 선생님 어디다가 해설을 적어놨나?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스터해야 됩니다. 한번 마스터하면. 자, 봅시다. 선생님들 전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주 선생님 헷갈려요. 정류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회수부가 아니고, 쏘리. 이거 뭐 지금 하는 건 기초적인 거라 중요하지 않고 좀 이따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회수부라고 아니 왜 그래? 농축부 쏘리. 이거를 이 정류부를 농축부라고 하고 탈거부를 이제 회수부라고 하죠. 회수해서 다시 또 리보일러 통해서 올린다 그래서 정류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틸레이션하고는 틀려요. 원하는 탑상 제품을 얻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류, 그죠? 이 정류랑 틀리다. 글자도 틀리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1번 정류탑은 단열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맞죠? 에디어베틱. 열이 탑이 있으면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웬만하면 나가겠죠. 그러면 열 손실이 있으면은 이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이니까 직선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단열 조건 맞는 거고요. 2번 몰당 정발열은 농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렇죠. 단마다 어떻게 돼요? 액체 내려오고 기체 올라가는데 단마다 농도 차이가 있겠죠. 기상으로 올라가는 놈은 저비점 성분의 농도가 많을 거고 내려오는 놈은 고비점 성분의 농도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단마다 사실은 농도가 틀리죠. 그래서 그렇지만 농도가 틀리면 당연히 뭐예요? 그 성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단마다 혼합물이라고 생각하면 A와 B가 당연히 몰당 정발열이 틀릴 텐데 같다고 가정하는 거.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엔탈피 조성도표를 몰 단위로 표시했을 때 포화 액체선과 포화 기체선의 평행이다. 요 말 중요하죠. 이것도 맞아요. 좀 설명드릴 텐데 4번 정류구에서의 액체 몰유량과 탈거부에서의 액체 몰유량은 서로 같다. 같다가 아니고 뭐예요? 다르다죠. 다르다예요. 요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림을 선생님이 좀 그려야 되니까 한번. 그래서 이참에 완전 정복 합시다. 자, 혹시라도 검은 게 잘 안 나올까봐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한번 케이블 책에 있는 대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해. 그래서 이번에 설명하면 이제 안 하려고요. 자, 이렇게 있고 요 두 개 있다고 칩시다. 단위.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이렇게 있으면 또 여기도 한 두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높이는 같다고 이해해 주세요. 그림은 이렇지만 그 다음 또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박스 안에 쌤이 단을 두 개씩만 그렸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도 그냥 박스로만 할게요. 여기 엉축기 있고 여기 뭐 있어요? 리보일러. 우리말로는 뭐예요? 대끓임개. 그죠? 그래서 대끓임개니까 리가
다시라는 거니까 다시. 그러니까 리보일러 대끓임개 글자 맞나? 대끓임 긴가? 하여튼 이렇게 돼서 여기서 나온 놈이 가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고, 요게 단위죠. 단위예요. 여기로 나오죠. 요게 우리가 없는 탑상 제품인 거죠. 그리고 얘는 여기로 나와서 끓여서 다시 여기로 보내고, 이제 고비점 성분 탑저 제품을 얻는 거잖아요.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부터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이해해야 제가 설명을 쭉 할 수 있어서. 자, 보면 요게 이렇다고 치면 요 중간에 막 잔뜩 있다고 쳐봐요. 단위.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n단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단위 계속 있겠죠. 여기도 단위 있다고 쳐요. 그래서 요거를 그럼 요거는 여기 뭐 단위 없어도 n 플러스 1인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m단이라고 치면 그냥 잘랐다고 칩시다. 저도 헷갈린다. 그냥 n단이고 이거 잘랐다고 치고 이해하기 편하게. 왜 잘랐다고 치냐면 이렇게 블락거려서 컨트롤 서피스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부숴준 거예요. m이라고 그냥. 그러면 여기 m 플러스 1이고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n단, n 마이너스 1단, 맨 위에가 1단이죠. 그래서 여기는 땡땡땡. 뭐 여기도 뭐 땡땡땡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뭐 사이에 있을 수 있고, 그죠? 대략적인 그림이니까. 단지 중요한 거는 1단이고 요거를 n단이라고 두는 거고, 그죠? 요거 n 플러스 1단. 그래서 이게 n 플러스 1단이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단지 이론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마지막 단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 밑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제품이 다시. 이거는 뭐야? 응축해서 나온 거는 1단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뭐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제가 이러느냐? 여기에 피드가 들어간다고 쳐봐요. 피드가 들어가면 우리는 요 단을 이제 피드 단 해서 F 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옛날 다 하는 건데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로 올라가는 거를 선생님 맥케이브 기준으로 그냥 해볼게요. VA고 요거 LA고 요거 D 하면 요거 탑상 제품. 그 다음에 원래 선생님이 W로 가르쳤었는데 W든 B든 맥케이브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요거 B.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다 B로 처리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LB 액체로 와서 탑저 제품 나가고 다시 돌아가는 거는 VB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피드 들어가는 요거 기준에서 요 밑에를 탈거부, 요거를 피드 들어가는 기준에서 저 끝에까지를 뭐다? 정유부 또는 농축부, 그죠? 그 다음에 탈거부 또는 이코르 회수부, 그죠? 요 정도 이해하면 되죠? 더 특이사항 없죠? 그러면 우리가 뭐야? 1로 내려오는 거를 n단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ln이고, 여기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n 플러스 1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v n 플러스 1이라고 명명하는 거고, 그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아니, 내려오는 거죠, 액체가.
그죠?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L 이렇게 해서 LA로 해서 이게 L1인 거고 1단이니까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V에 요 밑에 단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V2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 다음 또 설명해야 되는 게 여기 M단이죠. M단에서 내려오는 거는 LM인 거고 요 올라가는 거는 V의 요 밑에 거죠. M 플러스 1.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붙어져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떼놓은 거죠. 요것도 N단 M 플러스 1이니까 원래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한 단 차인데 떼놓은 거고 이것도 한 단 차인데 그냥 선만 안 그린 거예요. 선을 그려 드릴까요? 괜히 헷갈리겠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듣고만 있으세요. 좀 이따가 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블럭 쳐서 mass balance나 heat balance, 즉 에너지 밸런스를 찾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요거 기준. 그래서 쌤이 그 맥케이브 책도 이렇게 좀 실선 표시를 안 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리면 여기 x, y 있으면 이거 쭉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평행곡선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를 x라고 하면 요 점을 x 뭐예요? xf고 요게 xd고 그죠? 다음 요 점이 뭐 w일 때는 xwb라고 했으니까 xb 그죠? 오래간만에 하네요. 이거 학원기 있을 때 했던 건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게 Q라인이면 Q라인 그죠? Q라인이면 요 점에서 요 점 지나는 쭉 요게 뭐예요? 증류부 조작선 즉 오퍼레이션 또는 오퍼레이팅 라인인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 그죠? 얘가 뭐예요? 얘가 탈거부 그죠? 탈거부 조작선 이렇게 우리 공부했잖아요. 좋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류부 조작선 증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니까. 자 yn 플러스 1 그냥 y로 봐도 돼요. 네, yn 플러스 1 증명 다 해보면 ln 플러스 d분의 ln xn 플러스 ln 플러스 d분의 오타나면 안되니까 dxd 요거였죠. 증류부 조작선 그 다음에 탈거부 조작선 헷갈리니까 지금 다른 식 안 적을게요. 뭐 R 즉 리사이클 가지고 R 넣어서 하는 거 굳이 안 할게요. 요거 ym이면 ym 플러스 2죠. 이거 이퀄 lm 마이너스 b lm 뭐 시험은 요 부분 정류부만 늘리지만 xm에 빼기 lm 마이너스 b bxb 그래서 요 정도는 암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류부 조작선식 탈거부 조작선식이에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맥케비 실레법은 이게 직선이어야 된대. 직선이어야 된다는 거는 LM이나 LN이나 D나 B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각 단마다. 바뀌면 이 기울기 바뀌잖아. 그러면 직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정해야지만 맥케비 실레법이 우리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뭐 이상기체 또는 이상용액처럼 단순화한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출제위원이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그래서 정리를 잔뜩 해놨어요. 근데 축약해서 이제부터 웬만한 거는 말로 하고 수식만 살짝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탈거부. 자, 봅시다. 맥케이브 실레법에서 정류부와 탈거부에 대한 조작선을 각각 단일한 직선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 이게 가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가정 또는 조건, 이걸 시험에 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암기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첫 번째 A, 관벽에 의한 열손실 없다. 관벽에 의한 열손실 없다. 즉 단열이다. 그죠? 이 정류탑이 단열이어야 되겠죠. 열손실이 있으면 뭐예요? 열손실이 있으면 우리가 이 매스 밸런스를 세우든 에너지 밸런스를 세우든 안 맞겠죠. 계속 열손실이 있다면. 그래서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 B 보시면 천천히 해봅시다. B 그러면서 퀵으로 할게요. 압력 변화가 작다. 원래 이렇게 올라가면 기체가 압력 강화가 있죠. 압력 강화가 있으면 또 유량의 변동사항이 있겠죠. 각 단마다. 근데 어때야 돼요? 유량이 일정이 안 되잖아요. 압력 변화가 작다. 즉 작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 강화가 작아서 몰 유량 변화가 없어야 된다. 즉 압력 변화가 작다 이 말은 올라가면서 기체가 액션 내려오고 기체 올라가잖아요. 이건 쓰면 여러분들 더 헷갈리겠다. 그냥 델 P, 즉 압력 강화라고 합시다. 압력 강화. 또 안 쓰면 서운하겠다. 델 P에 따른 몰 유량 변화 최소화. 즉 요지는 열손실 없다, 압력 변화 작다 이 말은 A가 의미하는 것은 최소한 어느 지점에서나 최소한 온도차를 최소화하는 거고 압력차를 최소화한다는 관점인 거예요. 요거 실제 답에서도 학원기사 2차 필기에서 2차 실기 필답에서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압력 변화가 작아야 된다. 또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써도 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 요거를 하기 전에 여기서부터는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됐고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CMO 이게 뭐예요? 콘스탄트 몰이 우리가 그 얘기하는 몰이에요. 그래서 몰알 하면 형용사형이에요. 형용사형. AL 붙이면 몰의 오버플로우. 그래서 이거를 맥케이브 책 이런 데서는
일정 뭐라고 맥케비 책에서 뭐라고 이거 해놨죠? 일정 어디 선생님 써놨는데 일정 몰 넘침인가요? 일정 몰 오버플로우 넘침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이거 사실은 이거 좋은 편이 아니에요.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부터 이걸 계속 쓰는데 그 왜냐하면은 그 단이 있잖아요. 단이 있으면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액체가 내려오면 나중에 또 액체가 일로 와서 또 이쪽으로 이동해서 턱이 있고 기체는 요 뽀글뽀글 요 작은 구멍이 있으면 막 올라가고 해서 여기서 이제 기액 평형이 이제 막 일어나잖아요. 단마다. 근데 이 오버플로우가 꼭 이렇게 넘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명칭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몰유량 원래는 몰유량 일정 가정 이게 너무 설명할 게 많아서 두서가 없네요. 일단 써놓고 설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몰유량 일정 가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constant molar overflow인데 뭐 일정 몰 넘침인가요? 선생님 지금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맥케비책이 되는데 몰유량 일정 가정 또는 몰유량 일정 가정 즉 일정 몰 가정 그것도 웃기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요거 찾으면 제가 요거 맥케브 책에 있는 말 찾으면 다시 설명할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건데 뭔 말인가 하면 여기 잘 봐봐요. 이게 핵심이에요. L1이 여기 또 L2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띵띵띵. 당연히 이거 LA도 되겠죠. LA는 L1, L2 쭉 가서 L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부분만, 요 정류 부분만 보면은 vn 플러스 1로 들어가서 vn 그 다음에 vn 마이너스 1 땡땡땡 그 다음 뭐예요? 일단 바로 밑에 다 써보는 거예요. v2 v1 v2 v1이 뭐 va죠. 즉 요게 다 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조심할 거는 요 L하고 L이 내려오는 요 정류부에서 요거랑 정류부에서 V랑 서로 같다 안 같다? 이게 이퀄 관계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거와 이건 양이 틀려요. 단지 단마다 액체 값이 같다는 거고 단마다 기체 값이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단위는 소리 아까 메타 삼성 이상하게 몰당 유량이에요. 몰당 메타 삼성 또는 리트를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메타 삼성이나 리트 퍼모 그죠? 그래서 킬로그램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얘와 얘가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예를 들어서 요게 탈거부죠. 그러면 LM이죠. 예를 들어서 LM 그러면 한 개 더 더하고 두 개 더 더하고 가서 이 마지막 게 뭔지는 모르죠. 뭔지는 모를 거고 그냥 LB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 V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VB 이퀄 쭉쭉쭉 가서 요거 M 플러스 1단이니까 VM 플러스 1 그래서 이게 서로 같다는 거예요. 탈거부에서 그리고
탈거부에서 요 L이 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같다 틀리다? 달라요, 달라. 그리고 얘 L하고 얘 L이 또 틀려. 그리고 얘 V하고 얘 V 틀려요. 그게 바로 시험 출제위원이 낸 거예요. 그래서 도식화해보면 쉽게 여기 증류구죠. 그러면 여기 날아오는 거 L정이라고 선생님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거 V 뭐예요? 증류구죠. 여기 탈거부에서 내려가는 거 L탈이죠. 여기 올라가는 거 V 뭐예요? 탈이죠. 그죠? 그러면 L정은 다 똑같죠. 여기 단마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V정도 여기 단마다 다 똑같아요. 뭐 또 그러나 이거는 같은 값이 아니다 이거죠. 같은 값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L탈 탈거부의 액체 여기 다 같아요. 단마다. 그리고 V탈 다 같아요. 단마다. 근데 이거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4개가 다 틀리다는 거. 요거 아시라는 거죠. 요거. 오케이? 그래서 출제위원이 그거 낸 거예요. 그거. 이 한 문제 때문에 길어질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증류부에서의 액체 몰 유량과 탈거부에서의 액체 몰 유량은 서로 같다 했는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L정하고 L탈 틀리죠? 유량? 또 시험에서 L정과 V정이 같다 이래도 틀려요. 그죠? 4개 다 틀려요. 그 대신에 단마다 증류부에서의 각 단마다 L은 같고 증류부에서의 단마다 각 V는 다 같고 탈거부에서 각 단마다 L은 같고 탈거부에서 각 단마다 V만 같은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 찾았고 좀 더 설명할 거예요. 1번 하여튼 단열 조건 성립해야 된다 맞고요. 몰당 증발열은 농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즉, 자 봅시다. 단마다 뭐예요? 농도가 틀리죠. 액체 내려오고 기체 올라갈 때 계속 기체는 올라가면서 저비점 성분이 많을 거고 액체는 내려오면서 고비점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단에서 이 액체 특히 이 액체 파트 이 부분이 여기 다 얹혀져 있을 텐데 액체가 농도가 다르잖아요. 농도가 다르다는 것은 여기 탑상 제품과 탑저 제품 그게 서로 농도 비가 틀리게 단마다 있을 테지만 그러면 뭐예요? 물질마다 몰당 증발열은 뭐예요? 다르죠? 어? 원래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같다고 놓는다.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쓸데가 없네. 쓸데가 없어요. 자, 여기 자 쉽게 얘기해서 이거 단이에요. 임의 단 하나라고 치면 여기 A와 B가 섞여 있을 거고 액체 기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액체 내려오고 기체가 올라가는데 하여튼 A, B가 막 섞여 있을 거고 이 올라가는 놈 속에서도 A와 B가 있는데 대부분 뭘까요? 저비점 성분이죠. 저비점 성분을 A라고 하면 이게 많을 거고 내려오는 L 중에서도 저비점 성분 B가 좀 많겠고 A가 뭐 적겠고 한데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혼란스러울 거고 다시 한번 요게 단위면은 요게 고비점이고 다시 한번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쌤도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게 단위면은 그냥
혼합물이지만 A와 B가 그냥 대표적인 것만 생각해 봅시다. 이게 B고 A고, 그래서 A는 내려오고 B는 액체로 내려오고 A는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이거 내려가고 한데, 얘가 이렇게 기화가 정발이에요. 기화 잡열, 정발 잡열이면 얘가 날아가면서, 또는 여기 이제 A가 좀 작고 A가 작게 포진되어 있다고 치면, 이 A가 여기 따라서 AB가 있으면 A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치면 요게 기화되는 거랑, 여기 만약에 또 B가 있다 그러면 B가 응축되는 거랑, 하도 뭐 상평을 하니까 서로 찢고 뽑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A가 기화하는 잡열, 그냥 기화열이라고 할게요. 기화 잡열 또는 증발 잡열 같은 말이에요. A 기화열과 B의 기화열, 그 다음에 이코르 A의 응축열 이코르 B의 응축열. 즉 A든 B든 간에 그게 뭐 사실 뭐 비점 차이가 크든 간에 뭐다? 한 놈이 기화하면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반대편에 있는 B라는 놈은 응축하잖아요.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B가 응축하는 순간 열을 방출하죠. 그러면 그 방출하는 열만큼을 받아서 또 다른 A는 기화하죠. 그러니까 기화와 응축은 서로 열이 반대요. 그냥 마이너스일 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A의 기화열과 B의 기화열 같다. 그러니까 큰 차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응축열과 또 B의 응축열은 같다. 그리고 이거 4개 다 같다. 이런 컨셉이 바로 맥케이브 실레법의 가정인 거예요. 오케이? 100% 이해 안 되죠? 자, 그럼 다시 이해 안 되면 계속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단열은 상식적인 거고 압력 변화도 적어야지만 몰 유량 변화가 적다는 거 상식적인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배운 게 C 뭐예요? 혼합 열이 작아서 무식하는. 요것도 시험에 늘 적었잖아요, 여러분들. 즉 이때 혼합열이란 건 뭔가 하면 히팅 오브 믹싱인데, 또 이거랑 틀려요. 기화열하고 응축열하고. 이건 뭐예요? 액체가 혼합 시에, 즉 액체가 내려오고 기체가 올라가면서 이 단 사이에서 막 서로 섞이겠죠. 그럴 때 이 액체만 생각하세요. A도 있고 B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액체 혼합 시에 뭐예요? 발열과 흡열이 없다. 거의 없다. 즉 액체 혼합물 내부의 혼합열, 발열, 흡열이 없다. 그 말이 즉시 사실은 뭐예요? 기화열과 응축열. 이거하고는 또 틀리죠. 우리가 혼합열 얘기할 때. 그래서 각 단에서 액체 혼합물의 조성이 변해도 서로 섞이면서 추가로 발생하거나 흡수되는 열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 화공 양론 시간에도 배웠지만 뭐예요? 혼합열은 또 이거랑 또 틀리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무시한다. 그래서 한 번만 읊어볼게요. 왜냐하면 각 단에서 에너지 수지를 생각해 보면 기액 평형에서 증발과 응축이 계속 일어날 때, 만약 혼합열이 크다면 단마다 추가적인 열 출입이 발생하며 증발되는 몰수와 응축되는 몰수가 다르게 돼서 위로 올라가는 기상 몰유량과 아래로 내려가는 액상 몰유량이 단마다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단마다 에너지 수지 관점에서 이게 틀리면 몰유량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물질 수지와 에너지 수지를 가지고 항상 화공약론을 풀잖아요. 그래서 열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혼합열이 무시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단마다 추가적인 열 출입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증발 잡열만이 기화열이 정발 잡열이에요. 그럼 기화 잡열 많이 지배적이고, 그리고 조성 변화가 있어도 각 단마다 V 일정, L 일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다시 한번 정리 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D, 각 성분의 분자 증발 잡열 및 액체의 엔탈피는 탑 내에서 같다. 요거 중요하죠. 각 성분의 그래서 이때까지 있던 거를 다 쌤이 포괄하는 거예요. 각 성분의 분자 증발이니까 뭐예요? 기화 잡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자 증발 잡열 및 액체의 엔탈피는 탑 내에서 같다. 및 액체의 엔탈피는 탑 내에서 같다. 이게 좀 길어요, 설명이. 그래서 각 성분의 분자 증발 잡열 및 액체 엔탈피는 탑 내에서 같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 때 주제를 썼을 텐데, 뭐예요? 각 성분의 몰 기화 잡열은 기화 잡열은 탑 내에서 일정하며, 그게 바로 분자 증발 잡열이 일정하며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액체의 엔탈피는 조성 위치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는다. 즉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이고, 그죠? 그래서 조성이 조금 달라져도 액체 혼합물의 몰 엔탈피 변화는 매우 작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파이널로 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급하게 지금. 자, 봅시다. 조작선식은 지우기 아깝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뭐예요? F. 지금 시험에 나왔던 거 뭐예요? 한번 봅시다. F. 그 사지선다에서 4번이 답이었고, 여기 뭐예요? 3번에 엔탈피와 조성도표를 몰 단위로 표시했을 때 포화 액체선과 포화 기체선이 평행이다. 요거 이제 설명해 주려고요. 이거 뭐 어딘가에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기본은 요 값이 각 단마다 일정해야 된다. 뭐 B도 해당될 테고, 그래야 이게 직선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모든 단에 해당되는 식들이니까. 그래서 요거 직선으로 만들기 위한 가정들 쌤 쓴 거고. 자, 그래서 F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맥케이브 책에 이렇게 보면 자세히 설명 안 되는데 쌤이 하는 거예요. A 물질에 대해서 XA와 A고, 여기가 엔탈피예요. 그래서 단위는 뭐 킬로줄 퍼 몰, 단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몰당 에너지가 중요한 거고, 여기 보면 요렇게 평행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평행. 예? 당연히 A 관점에서 여기가 0이고 1이겠죠. 그러면 자, 잘 봅시다. 이제 집중하십시오. 자, 액체 혼합물 엔탈피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써보면
뭐예요? HL 이제 에너지 밸런스예요. X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XA고 곱하기 HL인데 요 A에 대한 거고 플러스 1-XA HL B죠. 그죠? 액체에 대한 엔탈피 A의 분율 요거는 XB니까 1-X B의 분율이고 그 다음 이제 기체혼합물 엔탈피 수식 써보면 HV겠죠? HV고 이건 Y인 거고 요거는 뭐예요? YA 플러스 여기는 1-YA일 거고 여기는 HVA고 요거는 HVB겠네요. 그죠? 이렇게 선생님이 썼어요. 그래서 동일 압력에서의 포화액체 ABA 요거는 뭐예요? 동일 압력에서 ABA 몰 엔탈피인 거고 혼합열은 무시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정리돼요? 요 XA로 정리하면 HLA 빼기 HLB 그 다음에 XA 그죠? 요 XA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플러스 뭐죠? HLB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YA로 정리하면 HVA 빼기 HVB YA 그죠? 더하기 HVB 요거 1 곱하기 요거니까 이렇게 되죠. Right? 그죠? 간단하게 하면 그러면 얘가 기울기고 얘가 기울기잖아요. 변수는 이거고 변수는 이거면 그죠? XY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포화액체선 기울기 여기서 포화액체선 기울기 뭐예요? DHL 그죠? DXA 즉 XA로 미분한 거 또는 그냥 이거 넘긴 거 이거 수학적으로 쓴 거고 뭐야? 그냥 이거잖아요. HLA HLB 이건 거고 포화 기체 선 기울기는 수학적으로는 DYA분의 DHV인데 뭐야 결국 HVA 빼기 HVB 이거죠? 그러면 각 성분의 몰 기화 잡열 각 성분의 몰 기화 잡열은 같다고 한 거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요 기울기까지는 우리가 정리가 됐고요. 그죠? 기울기까지는 정리가 됐고 지우기가 만만치 않네요.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마무리입니다. 각 성분의 몰 기화 잡열이 같다 이 소리는 뭐예요? 각 성분의 A나 또는 B 각 성분의 기화 몰 중요하지 않지만 단위몰다니까 몰 기화 잡열이 같다
각 성분의 몰 기하 점열이 같다. 요건 수학적으로 뭐예요? HVA 빼기 HLA죠. L에서 V로 가는 엔탈피 변화. 그죠? 그 다음에 HVB, 이제 B 성분에 대해서. HLB 성분에 대해서. 각 성분의 A 성분의 엔탈피 변화, B 성분의 엔탈피 변화가 바로 람다. 응? 람다를 기하 잡열이라고 하면 이게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같으니까 이게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같으니까 여기에서 DVA 빼기 DVB 요거 조금 정리하면 HVA 빼기 요거 넘기면 HVB가 되고 그죠? 요거 넘기면 HLA 빼기 HLB 이것도 람다죠. 그죠? 똑같죠? 요거 넘기고 요거 넘겨도 요 식에서 맞나요? 요거 넘기고 요거 넘겨도 같죠? 맞아요? 이게 같은데 요 람다랑 수식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와 요거만 보면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 같은 거는 맞고 이게 이렇게 라고는 말 못하나요? 말 못하나? 여기까지만 그냥 해야 되겠네. 그죠? 일단은 요 식이 성립하는 거고 요 식이 성립하니까 요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또 무슨 식이 성립해요? HVA 이거는 이거 넘겨서 HLA 플러스 람다 이거 당연히 넘기면 성립하는 거고 H 요거 VB는 HLB 플러스 람다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요식만 알고 있으면 이걸 왜 하느냐 여기에서 HVA 빼기 HVB가 이제 뭐하고 같아져요? 이거랑 같죠? HLA 빼기 HLB 이렇게 같아지잖아. 그래서 평형관계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액체 혼합물 엔탈피인데 액체니까 그냥 X 쓴 거고 기체니까 Y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HL, L의 총 엔탈피는 A 성분의 엔탈피 값과 B 성분의 엔탈피 값이에요. 그거를 XA로 정리한 것 뿐이고 요게 슬로프죠. 그 다음에 기상일 때 엔탈피는 A 성분에 대한 거와 B 성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YA로 그냥 정리해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의 기울기 어차피 이거잖아요. 그냥 수학적으로는 DXA분의 DHL인데 그냥 요거 기울기입니다. 즉 뭐예요? 여기서 즉 요 기울기가 뭐예요? 포화 액체선 요거죠 요거. 요게 포화 액체선이고 요게 뭐예요? 포화 기체선이잖아요. 그죠? 포화 액체선의 기울기 이건데 이거와 이게 같은지 그거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사지선다에 나왔던 게 요거 증명하려고 쌤이 여기다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증명하는데 각 성분의 기화잡열이 같다고 가정했잖아요. 그죠? A든 B든 그죠? 어떤 단이 있으면
A든 B든 기와 잡렬 같다. 이 말인즉슨 A의 기와 잡렬이랑 A의 응축 잡렬은 원래 같잖아요. 부호만 반대고. 그리고 B의 기와 잡렬이 결국 B의 응축 잡렬이니까 부호만 틀리는 거니까 그 크기만 봤을 때 뭐야? A, B가 같다고 했으니까 기와 잡렬이 당연히 A의 응축 잡렬, B의 응축 잡렬 결국은 같아지잖아. 다시 한번 A하고 B가 있는데 얘의 기와 잡렬이 같다는 소리는 A가 응축되는 건 원래 기와랑 반대잖아. 그리고 B의 응축과 반대니까 이거 같으니까 얘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얘 같고 즉 A의 응축 잡렬 아니 A의 응축렬 즉 A의 응축 잡렬 이코르 A의 기와 잡렬 부호는 반대고 크기 같고 A, B의 기와 잡렬이 같다 그랬고 B의 기와 잡렬과 B의 응축 잡렬은 크기가 원래 같아. 부호만 반대야. 그러니까 네 개 다 값 크기는 같잖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각 성분의 기하 잡렬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기하 잡렬, 이 람다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A에 대한 기상 엔탈피와 A에 대한 액상 엔탈피의 차, 요게 뭐예요? 요만큼의 원래 기하 잡렬이잖아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도 기상일 때와 액상일 때의 차가 결국은 엔탈피 차가 기하 잡렬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고 그 다음에 요 식에서 그냥 요 식에서만 생각합시다. 이거 넘기고 요거 넘기고 얘 넘기면 즉 요거는 기체에 대해서만 요거는 액체에 대해서만 엔탈피 해주면 HVA 빼기 HVB는 HLA 빼기 HLB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HVA 빼기 HVB 요거 HLA 빼기 HLP 같으니까 결국은 뭐 이게 기울기인데 그래서 기울기 같으니까 평행이다. 증명됐잖아.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요런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대학 기본서 보면 조금씩 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아주 방대한 거를 설명했는데 이제 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제 이건 그냥 이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뭐 여러분들 노트 할 거 있으면 노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맥케이브 슬래법 가정 이 말은 맥케이브 슬래법이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거 연구하신 분이 그래서 가정 또는 조건을 적으라고 하면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A 관벽 단열 열 손실 즉 이 말이 적선 열 손실이 없다 요거였고 B가 뭐예요? 압력 변화 없다 이 말은 유체가 위로 올라갈 때 압력 강화 없다 그게 이제 메이저고 나머지 또 압력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큰 차이가 탑 내에서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벽 단열 즉 열 손실 없다 그리고 압력 변화 없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혼합열 무시 작아서 이런 말 쓰지도 말고 그냥 혼합열 무시. 이때 혼합열은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노트 뭐다? 이 증발잡열 이것과 틀린 거죠. 증발잡열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 혼합열 화공 양능 시간에 배웠죠?
액체가 혼합될 때, 즉 액체 혼합 시 혼합할 때의 발열, 흡열, 무시, 즉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고, D 뭐예요? 각 성분의 분자 증발 잠열 및 요거 책에 하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옛날 책에 있던 걸 계속 써먹기 때문에 수험서에 자꾸 나와요. 각 성분의 적어 줄게요 다. 각 성분의 분자 증발 잠열. 분자 증발 잠열이라는 게 그냥 그냥 일반 그냥 우리 입자 얘기한 거예요. 몰 증발 잠열인 거예요. 즉 몰 증발이 기화잖아요. 몰 기화 잠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각 성분의 몰 기화 잠열 이 말인 거고, 각 성분의 분자 증발 잠열 제가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잠열 및 액체의 엔탈피는 액체의 엔탈피는 탑 내에서 같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적었을 거예요. 학원에서 1차 시기 필답할 때. 그래서 요거 풀었으면 풀어 쓴 것까지를 다 써드릴게요. 요게 답이니까. 각 성분의 몰 기화 잠열은 탑 내에서 일정. 각 성분의 요 말이에요. 요 말. 요거 각 성분 문제 정말. 각 성분의 몰 기화 잠열은 각 성분의 몰 기화 잠열은 탑 내에서 일정. 화살표도 안 할게요. 그냥 요 말이니까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는데 없어요. 일정이고, 그래서 및 액체의 탑 내에서 같다. 요 말은 액체 엔탈피는 탑 내에서 같다는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되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액체의 엔탈피는 조성, 답마다 조성이 틀리다 그랬죠? 또는 위치는 뭐 임의로 생각하시면 되고, 조성 위치에 따라 거의 같다, 즉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F 뭐예요? 아까 쌤이 설명 다 했던 HX가 뭐예요? HXY 이렇게 할까요? 엔탈피 사지선대 세 번째 거 엔탈피 조성 도표를 똑같이 써볼게요. 3번 문제 몰 3번아 몰 단위로 표시했을 때 포화 액체 선과 포화 기체선이 평행. 요 말이 뭐예요? 결국은 뭐를 우리가 전제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YA와 YB A의 기화 잠열과 B의 기화 잠열을 같이 했기 때문에 평행이 된 거죠. 그죠? 그건 결국은 뭐예요? D의 각 성분의 분자 증발 잠열 같다. 같다는 요거 두 개 다 엮이는 거예요. 이게 같다는 게 이건 거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도출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액체 엔탈피는 또 탑내에서 같다. 결국은 이게 같기 때문에 이것도 같게 되고 한데, 이제 굳이 이제 따로 표시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100% 같지는 않네요. 여기 보면
액체의 엔탈피는 조성 위치에 따라 거의 같다. 그렇죠? 우리 아까 막 수식 복잡하게 적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단위 있으면 분명히 여기 예를 들어서 뭐 A든 B든 양이라면 농도 양이라면 틀릴 수 있잖아요. 단마다 단마다 틀릴 수 있는데 같다고 하고 에너지 밸런스 세웠을 때니까 요걸 또 학문적으로 막 증명하려니까 또 헷갈리네. 하여튼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이고 하여튼 3번은 선생님 정명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거의 근본적인 거 그 맥케이브 책에서 늘 나오는 한번 근본적인 거 요 5개 익히시고 그러면 정말로 이제 별표를 해서 CMO 즉 Constant 몰의 overflow 그래서 이제 선생님 생각났다. 일정 몰 넘침인가요? 맞나? 근데 이거보다는 이거는 해석하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고 어떤 표현이 제일 나이스하다? 몰 유량 일정 가정 여기에서는 몰 유량이라는 말이 없나요?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 A, B, C, D 이거 뭡니까? 그냥 E라고 할까요? E 이걸 F라고 둡시다. 이게 사실은 다 엮여져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게 뭐였어요? 쌤이 아까 얘기한 핵심 L정 다 같아요. V정 이 부분에 다 같아요. 다음 L 탈거부 다 같아요. 그 다음에 V 탈거부 다 같아요. 그러나 얘는 같은 게 아니고 얘도 같은 게 아니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 다르다. 오케이? 요게 F네요. F. 추가하세요. A, B, C, D, E, F. 사실은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일정 몰 넘침이란 거는 몰 유량이 같은 건데 여러분들 이게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뭐예요? 열 손실도 없애야 되고 압력 변화도 없애야 되고 즉 압력 강화도 거의 적어야 되고 혼합열도 무시해야 되고 각 성분의 증발잡열 같아야 되고 여기 같다인데 여기다가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같다 이렇게 할게요. 같다. 그 다음에 and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액체 엔탈피는 탑내에서 같다. 이렇게 이게 다 같아야 되고 또 뭐예요? 요것도 증발잡열이 이게 같으니까 결국은 요런 것들이 다 성립해야지만 결국은 몰 유량 일정 가정 몰 유량이 일정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MO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기 때문에 CMO가 된 거지.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 밑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만족해야지만 사실 몰 유량이 일정해지는 거죠. 그죠? 일정 몰 넘침이죠. 이해됐어요? 안 됐으면 말아. 자, 그래서 요것들이 성립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조건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사실은 이걸 다 만족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선생님 또 정리하는 게 CMO 컨스탄트 몰랄 오버플로우인데 몰 유량 일정 가정인데 응축 기화 잡열이 거의 같다. 각 성분의 기화 잡열이 거의 같다. 단마다 에너지 출입이 거의 동일. 그 다음에 열 손실 무시 가능. 즉 정유탑이 단열에 가깝다. 그 다음에 혼합열이 작다. 즉 액체 혼합 시 발열 흡열이 거의 없다. 그다음에 압력 변화가 작다. 즉 압력 강화가 작아 몰 유량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요것들이 복잡하게 학문적으로 적은 거고 그게 CMO인데 그래서 이거를 편안하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정리하면 그래서 시험에 칠 때는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뭐 A, B, C, D로 이해해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CMO를 요거를 복잡하게 한 걸 그냥 심플하게 해보면 뭐다? 응축 기화 잡열이 거의 같다. 똑같은 말이에요. 응축 기화 즉 응축과 기화 서로 반대니까 응축 기화 잡열이 거의 같다. 그래서 시험에 CMO 일정 몰 넘침 또는 몰 유량 일정 가정 이거에 대해서 틀린 설명은 맞는 설명은 나오면 몰 응축 기화 잡열이 거의 같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 뭐죠? 아까도 얘기한 열 손실이 무시 가능. 이거는 선생님이 편하게 그냥 쉽게 적어주는 거고 이거는 좀 깊게 다룬 거예요. 그 다음에 혼합열이 작다. 혼합열이 작다. 이때 혼합열은 액체 혼합 시 다시 한번 액체 혼합 시 발열 흡열이 거의 없는 거예요. 증발 잡열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 변화가 작다. 오케이? 이거는 액체 혼합이라는 것은 단마다예요. 그죠? 액체 혼합 시 발열 흡열이 거의 없다. 하도 쌤이 얘기해서 뭐 판서 안 해도 여러분들 막 노팅 안 해도 다 외우겠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압력 강화가 쌤이 이쁘게 안 쓰더라도 계속 반복했으니까 노팅 메모할 수 있죠. 자가 몰 유량 변화가 없다. 그래서 없음.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정리한 거예요. 요 어려운 내용이 요것들이 합쳐져서 CMO라는 즉 몰 유량이 일정하다는 파이널 이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쓴 조작선의 식이 일정하게 된 거고요. 그죠? 조작선 식 일정이 뭐예요? 도출된 거죠. 그리고 요거를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어렵게 말고 쉽게 정리하면 요 네 가지 되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뭐 굳이 기억을 잘 하려면 람다 A는 람다 B다. 즉 증발 잡열 같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주저리 선생님 했네요. 그래서 요게 CMO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예?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문제 나오면 풉시다. 분명히 여기서 또 한번 냅니다. 출제위원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